네.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타격을 입은 게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 새누리당인 것 같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 지지율은 3일 전에 비해 2.7%포인트 하락한 35.2%, 그리고 새정치연합은 4.5%포인트 상승한 28%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는 생물이다라고 하는 진짜 이 명제가 정말 진리인 것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지난 일요일 기억나시죠? 혹은 예. 월요일 분위기. 야, 새정치민주연합 어떡하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두 사람이 문재인, 안철수가 네. 야당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네. 앞으로 영원히 여당의 집권에 네. 이 죄를 어떻게 예. 감당할 것이냐라고 묻던 거에서 너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자,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요, 우리 네. 그러니까 이 중간층, 즉 스윙 보터들이 있습니다. 항상 네. 선거에 있어서 어떤 그 선거가 임해졌을 때 이제 확실한 보수, 확실한 진보는 나눠져 네네.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결국 이제 표가 달라지거든요. 지난번 그 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굉장히 좀 중립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예. 중간지대를 다 먹어버리신 거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승리를 한 거거든요. 예. 중원을 먹는 자가 그렇죠. 천원을 중원을 먹는 거니까. 먹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그때 경제민주화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 또 그렇죠. 그때 이준석 위원장도 영입하고 해서 네. 여러 가지 이미지를 좀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도 먹었는데 문제는 그 저층들이 있는 겁니다. 즉 정말 양극단에 있는 정치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이 안철수 신당이 나타난 게 이제 보면은 굉장히 좀 중도지향적인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중도지향 성향이 있고 저분들은 뭔가 이따 새누리당의 보수성, 아주 강한 보수성도 싫고 이쪽에 강한 또 진보성도 싫고 저런 분들인데 문제는 저 지지자들이 조금 싫으면 표를 찍으러 안 가는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주 가서 반드시 표를 찍어야 되겠다 이런 예, 분들이 예, 아니고 예. 정말 좀 어디 놀러 갈 때 있으면 그냥 놀러 가버리는 분들이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상은 저 정도 나오지만 네. 실제 표로 연결되는 응집력이 굉장히 약한 그룹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찍어야겠다는 이런 목적의식이 없으면 네. 투표 장소를 안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새누리당도 만약에 이제 바람이 분다면 네. 진짜 바람이 불어서 이제 안철수 신당에 대한 바람이 불고 정말 찍을 수 있는 목적을 준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는 상당히 저 표 자체는 굉장히 좀 푸석푸석한 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푸석푸석한 표다. 근데 어쨌든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안철수 의원이 정말 이를테면 새총으로 문재인 대표를 저격하려고 했는데 문재인 대표는 여기 맞고 알턴니가 빠진 표정이고 오히려 그게 비껴맞은 유탄을 새누리당이 어쨌든 야권의 확장성은 넓어진 것 같고 새누리당은 조금 이렇게 쪼그라드는 모양새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어질까요? 지금 새누리당이 40%의 고지지율 유지한 게 3년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여론조사표를 우리는 방송에서 그 원으로 된 차트만 보면서 항상 얘기하지만은 네.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뭔가 지지의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아왔던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까지 예. 새누리당이 아까 이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에 대한 어필을 한동안 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점 척도로 해가지고 좋아하냐 싫어하냐 물어보는 것과 아주 좋아한다 아니면 적당히 좋아한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결과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네. 그런 것처럼 중도층에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 차라리 선거를 지금 4개월 앞둔 시점에 이런 매를 맞는 것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꼭 불리한 국면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보면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비상대책이 만든 게 12월 26일이거든요. 네네. 그것보다 더 일찍 민심의 어떤 이런 향배를 받기 때문에 네. 더 대처를 잘하면 될 겁니다. 그거는. 일단 그 진중권 교수가 예. 트위터에다가 안철수는 외려 새누리당 표를 가져가는 듯 피차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쓴 걸 보면 예. 확실히 지금 안철수 의원 탈당이라는 게 그 콜레트럴 데미지, 그러니까 하여튼 예상치 그렇죠. 못한 피해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맞아 들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특히 어제 오늘 들어오면서 네. 이게 파급이 예상과 많이 다르네. 그래서 사람들이 네. 의아하게 또는 뭐 재미있게 보는 그렇죠. 시각이 확 는 건 맞는 것 정치 같습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네. 진행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아까 푸석푸석한 상태가 어느 네. 쪽으로 굳을 건지가 이제 결정될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는 이제 지역을 돌면서 순회하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특정 지역의 지지율이 아주 높아지는 것이 또 다른 지역에는 부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오늘 발표된 걸 보면은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 안철수 의원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아서 네. 거의 50% 육박한다는 조사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다른 지역에서는 혹시 안철수 그 의원을 네. 또 어떤 지역 대표성을 가진 주자로 지금 전국 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여러 행동하고 있는 건데 네. 다른 분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켜보면서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 뒤에 어느 정도 굳은 다음에 이제 이 네. 여파를 분석하자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아니 가끔 왜 보면 콘크리트 양생 중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이 양생을 하려면 뭐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데 지금 이걸 빨리 말리려고 선풍기를 켜는 게 지금 탈당한 새 의원들하고 안철수 의원이 오늘부터 급격히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렇죠.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하는 언어들 많이 쓰고 있단 말이죠. 아니 콘크리트 말릴 때 네. 제대로 그
둘레 이런 거 잘 안 치다 보면은 네. 와서 고양이 밟고 가고 이러면은 다시 네. 해야 되거든요, 지금. 네. 근데 지금 예를 들어 탈당한 인사들을 받을 것인지 네. 아니면 좀 가치에 맞는 새로운 인사를 영입할 것인지 이런 어떤 선택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식의 콘크리트가 양성될 건지 아마 양생될 것인지가 차이가 나겠죠. 아마 탈당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간 곳이 아까 얘기했던 부산을 갔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호남을 갔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결국 자신의 고향을 일단 찾아 먼저 가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제 호남의 지지율을 받으면 예를 들어 지금 예를 들어 다른 지역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 반발 심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일단 부산을 가서 일단 PK를 공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일단 안철수 의원에 대한 저런 것은 보면은 항상 예전에도 보면 안철수 현상이 일어났을 때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정당 창당을 딱 하니까 지지율이 확 빠져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저 지지층이 뭐냐면 기성 정당에 대한 아주 불신이 굉장히 심한 그런 지지층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꾸 기성 정당을 닮아가는수록 저 지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좀 더 저거는 유동성이 좀 큰 어떤 지지라고 봐야 되겠죠. 네.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표 얼굴이 확 피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이순신 장군에 빗대며 비장한 각오를 다지더니 온라인 입당자들이 이어지자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알턴이 빠지자 시원하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일까요? 글쎄 말이에요. 지금 뭐 팍 웃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가. 근데 하여튼 오늘 2만 명이 훨씬 넘어섰다라고 하면서 하여튼 2만 명 돌파하면 뭐 점심을 쏘겠다. 나는 그럼 22,222명째를 밥 사겠다. 네. 나는 뭐 3만 명째 밥 사겠다. 아니 정말 무슨 파티가 열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예. 근데 약간 이상한 게요. 당원 가입 5분이면 된다 전해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가입은 맘대로 되는데 탈퇴하려면 또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해야 된다는데요. 고기 잡을 때 원래 물 들어오는 쪽은 이렇게 들어오기 쉽게 해놓고 네. 나가는 쪽은 이렇게 못 나가게 해놓는 게 보통 통발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 형태로 지금 뭐 당원 수를 늘린다는 것이 네. 정당의 의미가 적은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당원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거나 아니면 홍보하는 것이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법적인 어떤 제약이 훨씬 적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확산성이나 바람을 몰이할 때는 당원이 많은 쪽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저게 저는 이제 좀 하나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좀 보는 게 뭐냐면 왜요? 지금 예. 이제 그 당원을 모바일 정당이잖아요. 지금 네네. 이제 문성근 등 예전에 이제 친노 핵심들이 꿈꿨던 게 바로 모바일 정당입니다. 그렇죠. 예. 저 모바일이나 공간을 통해서 쉽게 모이고 예. 또 쉽게 흩어질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기를 희망했었는데 저게 이제 친노의 가장 강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당원들이 많이 들어오면 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각 지역구에서 경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즉 모바일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경선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 비주류라든지 좀 이런 사람들은 경선을 할 경우에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주류들이 보면 나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모바일 막 왕창 들어와 버리면 예. 이거 이제 완전 친노들이 이제 들어와서 완전히 떨어뜨릴 수 있지 않느냐. 네. 예를 들어 지금 문재인 대표가 싹 웃고 있는 것 자체는 보면 다 죽었어. 이제 너네들 모바일로 왕창 가서 이제 비주류들 다 죽일 거야. 이런 식의 어느 신문은 어떤 승전 선언했다. 이런 그렇죠.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미지가 되면 비주류들은 빨리 결단을 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왜냐하면 모바일은 이건요, 굉장히 그 어떤 집단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비주류나 예를 들어서 기존에 어떤 문재인 대표를 좀 이렇게 흠집내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없는 상황을 가는 그렇겠죠. 거죠.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에 우르르 따라갈 줄 알았던 탈당의 탄력이 좀 떨어졌었는데 그게 다시 반등할 수도 있는 모멘텀을 저게 제공할 수도 있단 말이죠.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오늘 그 최재성 본부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자기는 예. 이제 불출마하겠다. 그렇죠. 대신 총선기획단장을 맡거든요. 네네. 그 총선기획단장 역할을 면하면 결국은 이제 공천에 칼을 쥐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단순히 비주류뿐만 아니고 네. 비주류들을 치기 위해서는 자기 살도 도려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최근에 중진들 모임하는 데 가서 아니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빨리 뭐 어떻게 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친노의 중진들 굉장히 저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준석 의원 지금 응답하라 1988 굉장히 신드롬이잖아요. 예. 야당은 지금 응답하라 2002 이 드라마를 쓰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할까요? 바람을 몰아야 되는 거니까 네. 아무래도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일으켰던 바람 정도의 바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데 이것이 또 야권의 하나의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IT 활용이나 이런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강점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창당 발기 모집하면서 비슷한 방지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여러모로 이런 경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새누리당은 또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또 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렇죠. 아니 저도 새누리는 뭐 IT 기술이 떨어지나 왜 이거 온라인으로 안 만나 하는 나중에 외주 주는 거거든요. 그 업체에다가 해라 외주 하면은. 줬어요? 네. 그런데 외주 주는 건데 사실 네. 아이디어를 내는 게 중요하죠. 구현 네. 자체야 뭐 개발자들이 외주 받아서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가능한 건데 네. 지금 공천 룰 갖고도 지금 합의가 잘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공천 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네. 더더욱 어떤 기술 도입에 대해 가지고 방어적으로 이제 동작하는 네. 부분이 있는 거고 예. 이래서 새누리가 맨날 뒤처진다 소리 듣는 겁니다.
부자 몸조심하다가 잘못하면 새누리당이 확 역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당원 기간 확보라는 거는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공천을 상향식하겠다고 하면서 했던 형태의 것도 있지만은 그거야말로 약간 좀 올드한 방식이거든요. 예. 현재 새정치연합이나 아니면 또 안철수 의원이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것보다 훨씬 더 확산성과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네. 총선을 앞두고 이걸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새누리당은 전반적인 분위기 좀 보수적이니까 이 온라인 당원이라고 하는 건 우르르 들어왔다, 우르르 나갈 수 있다, 안정성이 깨진다라고 하는 이유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하여튼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정치적 많이 하고 판단이죠, 있다. 그게. 예. 근데 이제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선거 제도 같은 경우에도 아니 사전 투표제가 들어오면 새누리당이 불리한 거 아니야? 그런데 사전 투표 도입되고도 우리가 새누리당이 선거를 이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제도의 유불리보다 이런 걸 네네. 역행해서 막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한 단계 진보한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은 도전적으로 빨리 또 승부하는 것이 또 어쩌면 새누리당이 내세우고 있는 자유 경쟁이나 아니면 보수 정당의 이치에 맞지 않나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박 대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